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몇 가지 기사들이 있어서 좀 챙겨보고 있는데, 자, 휴먼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코로나19 델타 변이 예방 효과 검증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효과가 좀 있으면 상당히 휴먼스 글로벌이나 휴메딕스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WHO가 부수자 유예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 못 맞은 국가들 때문에 그렇죠. 아직 못 맞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WHO에서 요청한 거고, 스푸트니크 V가 70개국 정도에 승인했죠. 근데 아직도 WHO 승인이 안 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 것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셉티스가 ESM에서 ERBB B3 타킷 항암 신약 일상을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드디어 러시아 백신 긴급상 승인했죠. 자, 종군당이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종군당 바이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머리 기사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휴먼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코로나 델타 변이 예방 효과 검증 나선다고 하고요. WHO에서 부스터샷 유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자, 이셉티스가 ESM에서 ERB B3 타깃 항암 신약 일상을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백신 긴급상 승인했죠. 러시아 백신 쓰는 데가 꽤 많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외 수출하는 양도 필요하고. 자, 종군당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기사들은 전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조금 한가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중요한 내용만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푸트니크 V 관련돼서는 WHO EMA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많이 좀 지지부진하죠. 밀리기도 많이 밀렸고. 최근에 들어온 그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이 프레스바이오 파마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세포 배양 방식 뭐 이런 거 납품하는 원료 납품을 했는데, 굉장히 강해서 한번 따로 뽑아놨습니다. 스푸트니크 V랑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한 단계 건너서 관련이 있어서 따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 바라고요. 자, 오늘 휴먼스가 델타 변이에 관한 이 검증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코로나 델타 변이 예방 효과 검증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스푸트니크 V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지난 8월 러시아 미하일 무르슈코 보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83%의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는데,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예방에도 95%가 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RDIF 쪽에서 이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휴먼스에서 이걸 한번 검증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휴먼스는 델타 변이주 동물 시험에 사용할 스푸트니크 V 백신 상용 제품을 이미 RDIF 쪽으로 공급받았죠. 그래서 오는 12월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 검증을 마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쯤에 나오면 빠르면 12월 중순쯤에 결과 나오겠죠. 자, 그 전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주가가. 자, 10월께 WHO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찌라시 갖다가 써놓긴 했는데 모든 건 다 회사의 공시가 나와야 그린 거죠. 우리 또 회사의 공시뿐만이 아니라 WHO나 FDA에서 직접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승인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참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이 오늘 10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을이죠. 예전에도 이렇게 가을에 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7월인가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밀린 거예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현재 70개국 개발도상국에서 승인했고, 선진국에서는 뭐 여러 이유로다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 좀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상황이고요. 자, 이셉티스가 ESM에서 ERBB3 타깃 항암 신약 일상을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여기 참가하게 되는 이셉티스죠. 19년도에 포스터 디스커션 세션에서 IS104 일상 파트 1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파트 2 중간 결과를 발표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IS104와 관련된 환자 상태의 장기 데이터라고 바이오마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추가로 제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도 또 한번 승인했죠. 사실 아르메니아는 예전에 한번 승인했었는데 아르메니아가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라이트고요. 예전에는 일반 스푸트니크 V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가 한 방에 해결한다고 지금 두 번째 맞고 있죠. 이제 그런 백신인데 어쨌거나 저런 기사가 떴고, 우리가 종군당 바이오를 보기 때문에 종군당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상지지혈증, 항암 이중항체, 샤르코마리 투스 치료제 등 글로벌 임상에 박차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임상 3상 승인이 돼서 이 중증 고위험군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다국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군당 바이오를 보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자, 어쨌건 아까 그 이슈와 함께 휴메딕스 효수가 조금 낮긴 한데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랬죠. 휴메딕스가 이렇게 32,300원 가면 38,000원. 자, 4월달부터요. 4월달부터 32,000원, 38,000원, 32,000원, 38,000원, 32,000원, 38,000원. 이걸 지금 4월달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지겨 죽겠습니다. 어쨌건 다시 35,000원 매수. 깨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으면 되고, 또는 손절. 21선 지켜주면 여기서 분할 매수 시도해서 38,000원, 4만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4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쭉 날아가면 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박스권 돌파와 함께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박스권. 아주 뭐 엄청 지겨울 정도로 전형적인 아주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건 휴먼스골드도 마찬가지예요. 휴먼스골드 보면 일봉에서 엄청난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자, 어디냐면 6만 5, 6천원 가면 그냥 7만 3천원. 지금 6만 5, 6천원이니까 지금 사서 7만 3, 4천원 가는 거예요. 따라서 7만 6천원, 7천원 돌파하고 돌아 나가면 크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박스권에서 어떤 좀 지지부진한 약간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이 돼 있습니다. 자, 프레시 바이오로직스가 박스권을 완벽히 돌파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1차, 2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 자리가 21선 자리가 돼서 요거 잘 지켜주면 오늘 내일부터 돌아 나갈 수 있고 깨면 다시 13,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13,000원 가면 16,000원, 13,000원 가면 16,000원. 이번에 조금 오버해서 18,000원 갔는데 여지없이 다시 들어왔죠. 2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21선 가격이 15,300원대인데 이거 깨면 13,000원이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이 대바닥권 알고 있기 때문에 깨면 깨는 대로 분할하면서 하면 되고 돌아 나가면 추후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시바이오 파마도 완벽하게 탈출했죠. 자, 27,000원 가면 33,000원, 27,000원, 33,000원 가던 주식 완벽하게 돌파했고 지금 살짝 주동받긴 해도 결국 11선, 21선 지키고 돌아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장 끝나고 어차피 제가 수급 한번 보겠지만 사실 상황은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려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제 박스권 탈출해도 그리고 근데 아직 전적으로 강한 재료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최고 걱정된 건 바이넥스죠. 월봉에서 이 자리 깬 게 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일단 두 번째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선 깼기 때문에 좀 더 지지부진하죠. 이게 이 지지부진한 걸 이겨내려면 이렇게 20개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바이넥스는 좋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크게 없고 이 CMO 중견 CMO 업체죠. 예전에는 이 CMO 이슈로 인해서 막 크게 올라갔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급락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이 목요일이야. 내일 금요일, 내일까지 꼬리 달고래도 오선이 올려놓고 요렇게 몇 주가 돼도 좋으니까 옆으로 가줄 수만 있다면 밀리지만 않는다면 역시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가다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8월 20일 날 형성된 1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일봉에서 17,000원대 이 근처가 왔을 때 바로 자사주 매입, 바이넥스에서 우리 50억 자사주 매입할 거야 기사가 났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저렇고요. 자, 이셉지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꾸준히 잘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바이넥스랑 거꾸로 잘 지켜줬다 그랬죠. 자,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완벽하게 우선 턴해놨죠. 바이넥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추세가 턴이 되는데 일단은 추세를 돌려놓은 상황이고 일봉에서도 뭐 크게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21선 위에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령제약도 참 답답하죠. 보령제약 대응할 때는 16,400원대 예전 저점이죠. 요걸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16,400원대 여기 와 있죠.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가 더 무너지고 월봉에서 5개월선 깼기 때문에 이 친구 저번 달 저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16,000원대 16,000원대랑 크게 무너지니까 조금 대응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일 특이하죠. 바이젠셀 상장 이슈도 있고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에 의해서 주식이 깨지고 있는데 많이 밀리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20개월선 가격이 14,600원대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철저하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하전기도 좀 밀리고 있죠. 이하전기는 이제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아요. 그죠? 높지 않고 이렇게 긴 꼬리를 잘 달죠. 사실 월봉 밑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들어가긴 나쁘진 않은데 아마 시간적인 부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월봉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서 순간 20개월선 가격인 1,7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걸 각오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봉에서 약간의 지금 이제 박스권에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탈해 버렸는데 예전에 최저점이 1,86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요 돌파 다시 돌아 나가주면 상황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데서 이렇게 물리거나 개파락하면 겁나는데 월봉이 진짜 낮은 상태에서 조정 왔다 가는 건 충분히 괜찮고 시간만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무도 현금률도 꽤 크죠. 현금률이 100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현금률이랑 이런 게 좀 있어야 회사가 좀 나름 안정해 보여서 빚 많고 현금 없으면 불안불안하죠. 자, 어쨌거나 현금률 보유율이 1300%, 부채 비율 27%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많고 빚이 거의 없는 회사고 연속 적자면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건 연속 적자도 아니죠. 흑자도 나오고 적자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월봉에서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자, 중군당 바이오도 아슬아슬한데 일단 뭐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선 노란선이죠. 그리고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51,200원대 깼죠. 살짝 좀 깨면 안 되고 일단 호가창이 5만원대 4만원대로 바뀌잖아요. 오늘 특히 선물수 동시 만기가 좀 더하죠. 5선 돌파 안착을 해야 추세가 돌아 나가는데 이렇게 아직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딱 보이죠. 이렇게 이 46,000원부터 이렇게까지 따라서 46,000원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자리에 돌아 나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46,000원대를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합류한 제테마인데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애매하죠. 제테마 보시게 되면 10배는 올라왔어요. 밑에 10배 올라왔는데 5개월선 기준으로 공방하고 있다. 5개월선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 나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20선 3개 다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상황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봉에서 역시 아직도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자, 이 저점이 3만원대 초반 가면 4만원. 자, 3만원 초반 가면 4만원. 이번에도 역시 3만원 초반이어가지고 3만원 근처를 갔기 때문에 38,000원이죠. 이번에도 다시 3만원 초반이면 매수. 깨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으면 되고, 분할 매수 접근하면 돼요. 이번 주에 만약에 20원 찍고 나가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한 번 더 분할 매수 할 생각으로, 자, 주식은 제가 계획을 갖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제테마라는 치고 나빠 보이진 않는데 월봉 선수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 뭐 이런 거보다는 단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이 제일 강한 이 친구는 프레지바이 파마의 세포 배양 관련해서 월요 납품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일 강해요. 자, 월봉에서 보면 9배 정도 올라왔는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오수 한번 이탈하지 않고 예전에 가격대가 빨빨이 시켜놨죠. 그러니까 더 강한 거고 일봉에서도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차트의 정석이 되는 단 한 번도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죠. 엄청 크게 급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꾸준히 올라가죠. 오히려 이 친구들이 21선까지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가면 조금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중요한 건 월봉에서 위치가 좀 낮아야 좀 살만한데 높으면 항상 장기 투자 이렇게보다는 단기 단타 이렇게 투자로 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